안녕하세요. 저는 분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이 저는 이제 영상에 4번 나왔더라고요. 항상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독서실 뜬금없는 키워드긴 한데 이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독서실 총무도 했었습니다. 4시간을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아껴야 되니까 식당에 가면 항상 메뉴판을 봐요.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거, 싼 거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라고 해서 부자가 될 놈 해서 부놈이라고 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원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분 같아요 라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제 인생 그래프입니다. 30대까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어요. 한 번 뚝 떨어지고 또 한 번 뚝 떨어지고 이게 바닥이 어디지? 그 알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터닝 포인트를 갖지 못했다면 계속 이 인생이 쭉 됐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겠지 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직원들도 꾸리고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믿었던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도망을 가면서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급여를 다 주다 보니까 제가 망하게 됐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하지 말고 그나마 좀 안정적인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잡혀갖고 PC방을 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PC방을 하다 또 PC방이 망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액세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왠지 잘 될 것 같았어요. 또 초반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갑자기 프랜차이즈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력에 밀려서 이것도 또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이 늘어갑니다. 처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고 2억이었던 것이 6억까지 빚이 늘었어요. 지금 52% 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이 1년에 52%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2억이 몇 년 만에 6억이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저걸 갚기 위해서 집도 팔아야 했고 저희가 4식구인데 8평 원룸 정말 요 반도 안 되는 작은 평수에서 4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생각 계속 들다 보니까 계속 이혼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서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겪고 있었죠. 계속 이대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해야겠다.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건 그거는 내가 이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생각해서 지우자.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뭐가 있는가.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걱정이 되게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건 없으니 차라리 방법을 찾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아침마다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식 안 했고요. 제일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들 학원도 다 끊었습니다. 보험 해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만약 아파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수억씩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10년을 생활했습니다. 저 빚들을 다 어느 정도 처분하고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졌을 때 집을 한번 매수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당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집을 사려면 진짜 수십억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첫 투자라는 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분양하는 게 있더라고요.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니까 막상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유튜브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알고리즘의 경장이님이 딱 뜬 거예요. 1회부터 제가 계속 뒤로 올려갖고 일주일 동안 전체를 다 봤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어렵지만 나 이 수업 꼭 듣고 싶어. 어떤 와이프도 흔쾌히 그래 그럼 한번 당신이 해보겠다라면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래서 얼만데? 라고 얘기해서 300 그래서 제 와이프가 했던 첫 마디가 미쳤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죠. 대신 날 믿고 해주면 나는 분명히 1년 안에 이거 10배 이상 뽑아낼 자신 있다고. 날 믿어달라고 해서 제가 2월 17일 날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 제가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리치스쿨에서 수강을 하게 되면은 매주 하는 이제 미션들이에요. 매주 하는 미션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캡처를 했는데 수강 중에 2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고 열심히 한 덕분에 제가 그 조 MVP가 됐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빌라 2건, 아파트 2건을 낙찰을 모두 받았어요.
입찰한다고 바로 제가 낙찰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못 모르고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붙였으면 더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입찰했었는데 계속 폐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출구 전략까지 전략들을 세우고 이제 배운 거를 이제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더 좀 승률은 좋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계속 폐찰. 총 이거를 받기 위해서 19번을 폐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그 2건은 매도를 했고요. 2개는 지금 얼마 전에 인터뷰가 끝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매도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금 시간을 좀 보시면 2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 요 정도 걸렸습니다. 2건 처리하는데 약 40시간. 시간당 100만 원의 부업이 된 거예요. 해볼 만하지 않나요? 제가 계속 폐차를 하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입찰 지역을 선정하는 것들이 유튜버가 추천을 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물건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잘 아는 동네를 공략하셔야했습니다. 제가 계속 폐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많이 팔리는 곳을 가면 어느 정도 잘 팔고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화곡동이랑 부평을 도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수익을 계산했을 때 도저히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꿔서 잘 아는 지역을 공략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가운데 집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반경 12km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받은 아파트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총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걸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검색하고 시세 조사하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던데 어떻게 그 시간이 가능하지?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물건을 검색하고요. 전화 임장하고 수익률 분석하고 현장 가는 거 이렇게 총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 임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다녔고요. 빨리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퇴근하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검색하고 찾아보시다 보면은 내가 했던 물건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봐야 되는 물건, 내가 검색돼서 확인해야 되는 물건 양들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히 이 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물건을 찾으면 이렇게 임장 지도를 만들었어요. 주말에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별표들 보이시죠? 그러면 동선을 잡고 가면 하루에 다 돌 수 있습니다. 임장을 다녀와서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률 분석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경장님께서 다 제공을 해주셨어요. 물건 시세 조사는 뭐 네이버 부동산 국토부실거래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 사례를 자꾸 활용하세요. 매도를 누가 어느 지역에 얼마 했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동일한 물건이 나왔다. 그럼 그 가격이 거의 매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세 조사라는 훨씬 많은 시간과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아파트 입찰가입니다. 3억 500에 나왔는데 제가 2억 8,177만 원에 해갖고 92% 가격에 받았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가서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저 때 되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고 그래요. 아니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감정가 대비 92%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조사했을 때 매매 가능한 가격은 3억 4천이었어요. 그러면 수익률 40% 기준에서 3억 4천, 그럼 83% 가격, 이 정도 가격을 해서 받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을 제가 자신 있게 썼던 거고 이등거의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받았던 빌라가 너무 구석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딱 보고 들어갔던 건 여기 스타필드 고양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경쟁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팔 수 있었던 건 일단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체 다 와서 보지 않으세요. 브리핑 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리스트를 쭉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고 사용 승인일 언제고 어떻고. 빌라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사실 매매 가격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뽑아서 같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에서도 쉽게 리뷰를 하셨고요. 제 물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라고 쭉 한번 리스트업을 쭉 했습니다. 노출을 많이 시켜야 연락도 오기 때문에 당근을 또 활용했어요. 당근에서 광고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때 거의 한 몇만 원 안 쓴 것 같은데 4,000번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왔고 거기서 또 거래가 돼서 이것도 바로 한 달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고 들어갔는데 안에 내부가 너무 엉망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짐을 다 놓고 가셨어요. 너무 많죠? 이게 한가득이었어요. 한가득.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다 방법은 있더라고요. 채무자하고 얘기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 제가 다 처분해도 됩니까? 네, 다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일부는 당근으로 팔아서 약간의 수익을 챙겼고 나머지는 저렇게 한 차로 세 차가 나와서 다 묘구 공실인 상태로 했고 요거는 명도 일주일 만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제가 같이 경장님하고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파주에 받은 빌라입니다. 이게 한번 원래 그 낙찰이 했던 건데, 낙찰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집 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죠. 누수, 결로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불허가 신청을 했고, 그거를 다시 법원에서 재매각으로 나와갖고 요거에 2번 유찰됐길래 제가 요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미나 하기 전에 어떻게든 매도를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설 연휴가 껴버리는 바람에 일정이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다 처리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매도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마 요거 매도 완료되고 나면 수익률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정보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마보심리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걸음으로 가면 심리를 갈 수 있지만 소의 느린 걸음으로 가면 천리를 갈 수 있다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동행만리입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가 꼭 필요한 거예요. 2024년 6월 17일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작년 6월인데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저희 스터디원들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19번을 배찰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매도를 위해 준비 중이긴 하지만 이때 다 같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드시다면 옆에 믿을 만한 동료를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활동할 때는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지, 몇 명이나 할지, 어떤 걸 할지 쭉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투자 방향이 잡히고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스터디원들이 저를 믿어줬고,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스터디가 잘 유지가 되고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하고 임장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낙찰 사례도 공유하고 명도 사례도 공유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갔는데 무단 임차인이 점거를 하고 살고 계셨어요. 스터디에서 저희가 단체로 가가지고 3명, 4명씩 해서 가서 명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친목도 뭐 이거 되게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스터디 모이면 한 30분 동안은 근황 토크를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변에 부동산 투자 얘기, 돈 버는 얘기하면 다 욕하잖아요. 이런 친목도모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기의 재산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8개월 동안 13개의 지역을 돌았고요. 빌라 120개, 아파트 22개, 오피스텔 14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장을 다녔어요. 임장을 다녔으니까 성과가 있어야죠. 빌라 13개, 아파트 6개, 오피스텔 1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쓴 이후에 더 낙찰을 받으셨어요. 매도도 더 많이 하셨어요. 성과가 이만하면 좋지 않나요?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이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단기 임대를 운영하시려는 분도 있고, 저희 제이메님께서도 이제 저희 스터디 조언이신데 방음시설 단기 임대 관련한 것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분들 하시고, 또 파티룸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어느 정도 개인별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혼자서 법인을 만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에서 일단 임시로 전체 법인 하나 만들어서 경험을 쌓고 어떻게 설립하기 좋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개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저 사실 처음에 제가 투자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업도 그랬고, PC방 할 때도 그랬고, 액세서리 샵 할 때도 그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러고, 내일이면 상한가, 좋아, 막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고요, 갑자기 경쟁자가 생기고요, 빚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의 목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면 이 부자가 되는 이 꼴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 매매가 변동률이에요. 계속 꾸준히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샀던 사람들 조금 떨어졌다고 되게 막 우울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높고 있고, 주택가격은 신축이든 뭐든 계속 비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한 경매를 멈추시고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를 위한 경매를 멈추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 사례가 옆에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10년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 해서 10년 동안 입찰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같이 제가 하면서 바로 입찰을 했고, 바로 낙찰을 받았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부족해서 나는 더 이상 입찰할 수 없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믿으세요. 시스템을 믿고 하시면 든든한 조력자들도 있고요.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설렘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부자가 된 놈이 돼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